NBA 온에어 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호수인님은 안 계시고 가야인님. 안녕하십니까.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수이님은 일정이 진짜 안 맞아갖고 오늘 요즘 너무 바쁘세요. 바빠가지고.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서로 네. 맞추기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불참하려다가 오늘 토론토전을 승리하는 어떤 기분 좋은 기운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네. 진짜 12월에는 일정 맞추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또. 자, 보시죠. 그러면 저희 방송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광장동 달달이 아빠님. 네. 듀란트 팬이셨는데 이제는 정말 프로 선수가 돼버렸어요. 네. 감동적인 MVP 수상 소감 저희가 예전에 틀어드리기도 했죠. 네, 그렇죠. 자, You are my MVP. 정리가 너무 그렇죠.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근데 요새 듀란트는 개인 성적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듀란트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호불호는 당연히 뭐 개인의 그 뭐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듀란트의 현재 기량은 NBA 제가 볼 때는 최고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올 시즌만 보면은 분명 지금 현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가장 좋은 개인 성과를 내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정성적으로, 그렇죠. 감정적으로는 저는 강장동 달달이 아버님과 다 상당히 흡사한 네. 마음가짐을 갖고 있긴 하면서 러셀 웨스트북을 상당히 응원합니다. 그렇죠. 네. 뭐 가야인인 제 입장은 일단 놀랍습니다. 사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나더 레벨이라는 걸 사실 증명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호불호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너무 놀라워가지고 경기를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때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네. 가야님은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르브론의 더 디시전 쇼를 약간 뭐랄까요? 중화시키는. 감가상각 해줬다고 그렇죠. 할까요? 이거 전문 용어로 맞불 작전이었죠. 더 큰 화염 방사기로 맞불을 놓는 바람에 우리 부롱이가 갑자기 어쨌든 배신자 아이콘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를 더 큰 화로 막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적할 때 ESPY라고 하죠. ESPN에서 이제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뽑는 그런 ESPY 그쵸. 쇼가 있는데 그쵸. 네. 거기서도 풍자했어요. 존 시나. 네, 존 시나라고 WWE 그 플레이어가 네네. 르브론의 옛날 가장 헤이트했던 그렇죠. 마이애미 네네. 딱 사진 보여주면서 올해 가장 헤이터가 많은 사람은 딱 하면서 듀란트. 그때 르브론 장면 나와요. 씩 웃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르브론이 웃더라고. 저도 그때 씩 웃었어요. 다행이다. 좋더라고요. 대놓고 이제 케빈 그렇죠. 듀란트한테 감성적으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듀란트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을 또 하면 또 그 스토리를 또 느껴보시면 또 어떻게 변하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르브론도 그렇게 우승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첫해 못했죠. 그래서 댈러스 할 때 못했죠. 어쨌든 기대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우승 못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저희 시카고 특파원 그렇죠. 스미스팡님입니다. 클리블랜드와 미러키의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거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네. 안테토콤보의 활약에 대해서 네. 발음 어렵죠. 안테토쿤보, 자니스 안테토쿤보. 네. 그릭 프릭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리스. 일단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편집 안 하고 네. 사이즈 자체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맨 없는 그런 어떤 농구 특화된 최고의 그 운동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이 선수의 활약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스몰 포워드 혹은 뭐 포인트 가드라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스몰 포워드에 국한됨을 좀 본다면 최고의 PER 선수 중에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르브론이랑 맞대결했을 때 아직 뭐 둘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맞대결했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안테토쿤보가 르브론한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땐 미러키의 안테토쿤보는 상당히 더욱더 기대되는 선수다. 이렇게 제가 차분하게 속마음은 아닌데 지금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신체 조건과 코트 비전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고 저는 패스트 브레이크 할 때 하프라인 넘어선 다음에 세 발짝 만에
그렇죠. 네. 갈 수 있다는 거. 골대까지. 그렇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삼단뛰기. 미국의 어떤 언론에서도 어떻게 하프코트를 넘어서 사람이 두 발을 뛴 다음에 바로 덩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약간 웨스트브룩 동생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닮았어요. 얼굴이 비슷해서 더 이렇게 좀 호감이 가요. 개인적으로. 웨스트브룩이 네. 약간 팔과 다리가 길어진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랄까 이날 미러키 얘기를 조금 하면 미러키가 상당히 확실히 사이즈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쨌든 되게 터프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네. 트리스탄 탐슨 거의 탈진할 뻔했습니다. 공 잡다가. 네. 그 밑에 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AD와 카렌서니 타운스 그리고 안테토쿤보까지 하면은 예 누구 이게 뭐 판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냥 저번에 한번 물어보셨던 네. 것 같은데 제가 이때 답변을 우리 셋 다 똑같았거든요 지금 아마. 시리즈로 하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겠지만 정규리그로 하면은 카렌서니 타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구성 때문에. 예, 제가 근데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앤서니 데이비스는 원하던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면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앤서니 데이비스랑 그 앤서니 타운스랑 이제 둘이 이제 대결하는 경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약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대학 때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진짜 NBA 슈퍼스타가 와서 진짜 한 수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후배를 게 그냥 왔어 같은 대 출신 아닙니까? 와 내가 와서 켄터키 선후배사에게 왔니? 내가 너를 좀 농구를 알려줄게. 너 좀 한다며 이런 느낌으로. 너 많이 들었다 얘기. 웰컴 투 NBA. 그렇죠. 이날 카렌서니 타운스 주니어가 9득점 넣고 교체당했어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때 30몇 득점 넣고 애를 아주 그냥 울렸어요. 완전. 그래갖고 저희의 선택은 갈매기인 걸로. 그렇죠. 예. 바꿔보려고요. 저 갈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샤키론이랑 예전에 야오밍 대결처럼 뭐 힘으로만 하는 농구 혹은 높이 농구, 몸으로 농구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드 대결 같았어요. 막 둘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막 스텝백 점퍼라든지 막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어나더 레벨이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얍. 대박이었습니다. 다음 댓글은 디킨스님입니다. 드디어 업로드 되었네요. 소리 없이 듣는 애청자였는데 한 주 안 올라왔다고 엄청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처음으로 댓글 다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쵸. 감사합니다. 이게 분석력이 아시죠? 튀죠. 괜찮아요. 아주. 다음은 스미스팡님. 네. 예. 호수인님한테 당하셨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시카고 경기인데 이제 그거 격전하시는 그렇죠. 네. 시카고 스미스팡님. 제가 웃지 못했죠. 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니경의 긍정적인 웃음이 느껴지는 노아 방송. 니경이랑 비교하시다니 지금. 2주 만에 들으니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경이 이렇게 못생겼군요. 은근히 잘생겼는데. 아니야 다치고 나갈 때도 해맑게 웃는 모습을 풍자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다리 다쳤는데 되게 해맑게 웃을 수 있는 저 여유. 그렇죠. 다음 댓글은 조소왕 죽였잖아. 정말 못한다. 늘지 않네. 제가 안 할게요 그냥. 네. 이분 진짜 좋은 아이디인데 이거 참. 저는 이 아이디어만 보면 약간 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안테토쿤보 얘기를 해주신다. 그렇죠. 사실 그리스 괴인이라고 별명이 붙었을 때 괴인은 무슨 그래봤자지 이랬는데 우리 부롱이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르브론 제 팬이신가 봐요.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르브론 팬이시구나. 네. 팬들은 더 느끼죠 이럴 네. 때. 넘어가시죠. 네. 다음은 오뎅. 근데 이 아래에 네. 아래 판타지에서 트레버 부커를 주었는데 쏠쏠하다. 아니 어떻게 트레버 부커. 브루클린에서 뛰고 네. 있는. 그렇죠. 착각했습니다. 이번 올 시즌 개가천선했죠. 그렇죠. 부커. 주전 파워포워드로 뛰면서 네. 더블하고 스틸도 괜찮고. 브루클린에서 지금 브룩 로페즈가 밖으로 돌기 때문에 리바운드 혼자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항상 더블을 해요. 로페즈가 요즘 3점을 많이 쏘던데. 네.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서 발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타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죠. 이거 신났어. 파이팅 있어요. 그렇죠. 팀에서 잘하는 약간 옛날 우리 KBL 맥도웰 보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혼자 신난 느낌. 다음 댓글은 오뎅 플러스유님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듣고 계시고 가희님께 질문이 있으시다고 네. 하십니다. 르브론 제임스 선수는 모든 위력이 돌파에서 파생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와 자랑은 시야, 킥아웃 패스 등 어시스트 능력도 결국 돌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스텝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르브론의 트래블링 논란.
논란 사실 이거는 작년에 네. 학도랑 저도 많이 네네. 비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논란이 아니고요. 트래블링을 많이 해요, 실제로. 왜냐면 진짜 많이 하고 르브론이 스텝이 좋지 않은 얘기는 데뷔 전부터 나왔어요. 왜냐면 르브론 제임스의 스타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교한 기술적인 농구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짐승 같은 돌파와 넓은 코트 시야 뭐 이런 부분에 어떤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친구는 스텝이나 정교한 기술에 신경을 좀 덜 썼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제 농구 자체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많이 굳혀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 게 뭐 트래블링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NBA 리그에서 최근에 그렇죠. 네. 상당히 완화된 콜을 불고 있다는 거. 트래블링에 대해서. 사실은 요즘에 뭐 메이킹 더 콜이라는 프로가 생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쪽 그 트래블링 쪽에 너무 좀 관대한 그런 건 있어요. 부분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약간 이게 거슬릴 수 있지만 뭐 이게 르브로만 봐주고 있느냐라고 하면 뭐 하드는 어떻고 그렇죠. 뭐. 네, 뭐 여러 선수들도 그런데 뭐 이 부분은 뭐 스텝이 정교하지 않는 부분만 인정하고 네. 트래블링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저는 트래블링은 진짜 사실 많이 하는데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하킴 스쿨 가서 그 포스트업 어느 정도 연마도 하고 본인 노력을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스텝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데 그래도 포스트업 기술은 좋아져서 스텝의 안 좋은 부분을 조금 그런 포스트 기술을 좀 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번에 뭐 샥틴 어플에서 보니까 그 네. 스텝을 카운트로 세면서 막 열몇 번씩, 열몇 번씩 8번, 하기도 하고. 10몇 번 그렇죠. 뭐 최근에 멜로 13발짝 꽂고 했었는데요. 뭐 작전 타임 부른 줄 알았어. 걸어갈 축발이 그냥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오뎅프레스님은 가연님의 광팬이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요 얘기 안 하는 줄 알고 나 또 기다렸는데. 네. 넘어가시죠. 네.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아, 친구 대결에서 이기셨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시카고가 이겼죠? 네, 시카고 승리했습니다. 다음, 되게 좋아한다. 네. 다음은 게스트 9703님. 플래시 패서 얘기에서 내시 얘기가 안 나와서 아쉬우신 모양인데. 그렇죠. 내시 그렇죠. 역대 최고의 또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쵸. 생각하는데 MVP도 받고.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은근히 이제 다른 역대급에 비해서 있지만 자 패서 역할만 봤을 때는 뭐 내시는 진짜 명불허전이죠. 맞는 말씀이시죠. 뭐 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뭐라면 그냥 정말 경기를 잘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패스만 유독 돋보이는 선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애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밑에 팀덩컨 넘버 21님이 예, 또 동조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 댓글이 팀덩컨 넘버 21님인데 자연스러운데요. 오늘 사회가 아주 매끄럽네요. 네. 오늘 골든 플레이가 엄청났네요. 하지만 마이보이의 플레이가 가장 인상 있는. 마이보이가 누굴까요? 마이보이. 밑에 보니까 팀덩컨은 아닐 텐데. 밑에 보니까 피닉스의 귀요미가 알렌의 데빈 부커. 데빈 부커 얘기하시는 건데 네. 주인장님과 내기를 체결을 한번 받으시는 4개의 폭발이신 거. 아유 무슨 뭐 할까요? 못 넘어요. 못 넘어요. 못 넘어. 왜냐하면 데빈 부커는 어리고 네. 좋은 뭐 지금 꾸준한 성적을 보일 것 같고 또한 뭐 건강 관리도 잘하고 뭐 승부욕도 있고 네. 매너도 좋고 인간도 좋고 다 좋은데 레이얼한 기록 전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그건 쉽지 네. 않죠. 이런 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에서 1등 해가지고 바로 뭐 무슨 뭐 S대를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분명히, 예, 어떤 단계별로 스텝별로 선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레이 앨런까지 가기는 그렇죠.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부커가 만만치 3점 않다. 스페셜리스트도 아니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리 최근에 또 3점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긴 하지만 레알란이 쉽지 않죠. 저번에 저희가 저번 주 방송에서 알아봤듯이 커리도 아직 레일런의 그 아, 통산 기록 네, 못 미치고. 올타임은 네, 아직 올타임은 안 돼요. 힘들 것 같고. 아직 그 부커가 정도는- 네. 부커가 네. 릴라드에 지금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릴라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네. 많습니다 선배들이. 네. 넘을 산 앞산부터 그렇죠. 넘는 걸로. 혹시 마이보이가 다른 선수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인유어 바구니 님입니다. 바구니. 좋네요. 네, 가연님의 팬이죠. 네. 그렇죠. 클버리 폭풍 3연패를 당했다고. 밑에 또 스미스팡님께서도 불스와 네. 이 경기는 저희가 위클리 매치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가야님께 생각하시는 클불의 동부 우승을 저지할 만한 가장 위협적인 팀은? 저는 뭐 일단 순위상 보면 토론토지만 오늘 경기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토론토에 좀 강점이 있고 시카고가 그래도 좀 끈질기게 괴롭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위협할 팀은
죄송하지만 감히 위협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클리브랜드를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전들만 건강하다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안 받겠다고 하시니 나중에 정모시 연영과 친구들이라도 소개팅 해드릴게요. 특히 주인장님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부남이 아니란 조건으로. 네. 유부남은 아니지만 네. 옆에 사람은 있습니다. 주인장. 괜찮습니다. 주인장님께 질문이 있으신데 회사 일로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교육까지 이틀 정도 시간이 남게 되어서 포틀랜드를 다녀올까 합니다. 좋네요. 로즈 가든도 가고 오클라호마 경기도 보고 릴라드 음반도 사고 저지도 사려고 하신다. 릴라드 음반은 아이튠즈에 사셔도 되는 거예요. 가봐야 할 곳이나 맛집 같은 곳 알고 계시면 포틀랜드 여행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주인장님. 한때 일단은 계셔서. 뭐 로즈 가든보다는 지금 모터시티 바뀌었으니까. 근데 포틀랜드는 딱히 네.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서 맛집도 사실 제가 있을 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지금 그게 똑같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포틀랜드에서 한 차로 20분 간 비벌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벌튼이 그 한인들이 살긴 하지만 비벌튼에 뭐가 있냐? 나이키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차로 한 30분 가시면은 나이키 헤드쿼터를 할 수 있는데 잘 알아보시면은 그 뮤지엄이나 이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헤드쿼터를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은 뭐 물건 같은 거 저는 인플로이 친구가 있어갖고 그냥 같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기념품 같은 거 이렇게 살수 만들고 있고. 했는데 제 지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농구하는 사람이 나이키의 어떤 본사 그렇죠. 헤드쿼터를 앞에 가본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만큼 포트에 볼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요. 혹시 유럽 여행 다니 독일 가보시면 슈투트가르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벤츠, BMW, 포르쉐 본사가 있거든요. 박물관도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박물관 옆에 붙어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장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레곤주니까 오레곤주에 나오는 와인 같은 거 사오시면은 랭 추천드립니다. 뭐 그런 거 좋은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근데 아마 그 보실 게 진짜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춘천 같은 느낌이셔서 춘천. 네, 그냥 지하철 그 지상철이 있거든요. 그거 타셔서 그냥 한 바퀴 쑥 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관을 좀 가시면 직관을 가신다고 가시나 했죠. 오클라호마 경기 보시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게 최고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네. 릴라- 경기장이 이뻐요. 릴라드랑 사실은 웨스트브룩이 붙는데 뭐 그보다 더 좋은 관광지가 있나요? 그렇죠. 최고죠. 다음 댓글은 케빈 가릉님. 동부 클리블랜드의 특히 주장 르브론의 최근 몇 경기 행보가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르브론 방송 되겠어요 이러다가 저희는 중도를 지키는 근데 르브론의 그 몇 경기 행보가 인상적이라는 말씀이 사실 어떤 뉘앙스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지 좀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3연패를 당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12월 달에 3연패를 당했거든요. 그 3연패를 당한 세 번째 경기가 똑같이 이번에 웨이드랑 같은 그 당시에 이제 마이애미였는데 르브론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지가 제가 볼 때 5년 정도 됐는데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안심하고 팬들 입장에서 안심하고 또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또 플레이오프를 더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판타지 하시는 분은 참고해 주세요. 네. 네, 올스타 브레이크 그때 이후에 바꾸시면 네. 확 바꾸요. 그 전에는 어시스트하고 리바운드 집중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득점 막 스틸 그렇죠. 블락에 다 집중합니다. 그렇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스미스팡님. 데미안 오늘은 웨이드 형도 30점 이상 터져주고 주인장님 말대로 이 형 어쩌죠? 간지 결정체. 결정체. 웨이드 이 형은 어쩔 수 없죠. 정말 웨이드는 멋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드웨인 웨이드는 최고죠. 저희가 어제 술을 먹었는데 웨이드 찬사만 그 술자리가 원래 다른 술자리였는데 농구 술자리 그렇죠. 아니었는데 정말 진중한 비즈니스 술자리에서 정말 웨이드 얘기만 40분 동안 찬사만. 그것도 간지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 멜로 별별별님. 이번 주 가야님 결방하시는 건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 저도 르브론과 클리블랜드 좋아해서 최근 3연패 안타깝고 걱정되는데 아니 3연패 왜 이렇게 큰 이슈예요? 이거 지금 너무 아니 저희가 르브론 방송이 아닌데. 참. 다행히 오늘 토론토 이겼네요. 네. 이번 시즌 J.R. 스미스는 공격에서 참 답답하네요. 계약한 돈값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네. 뭔가 개인적인 이슈가 있나요? 네, 오늘 알려주시면 다쳤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발목이랑 무릎에 좀 이상이 있어서 뭐 MRI 결과는 괜찮다고 하는데 일단은 좀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슈터들은 제가 볼 때 롤플레이어 슈터들은 늘 이렇게 좀 기복이 있습니다. 경기 보시면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돈값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괜찮은 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버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플레이오프 때 중요할 때 몇 방
집중하고 있을 때. JR 작년에 플레이오프 때 똥 네. 쌌습니다. 네. 네. 초반 빼고. 네. 네. 파이널 백은 잘했죠. 그렇죠. 근데 JR 지금 JR 스미스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최근에 정말 웃긴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나요? 아니 그냥 백코트에서 수비하다 갑자기 이제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렇죠. 동료와 제이슨 테리어. 네. 동료와 그냥 하이파이브 하려고 수비를 안 하는 바람에 한 골 그렇죠. 먹었어. 덩크를 그냥 노마크 덩크를 줬죠. 네. 경기 중인데 갑자기 하이파이브로 나갔다 오는 바람에 한 골 먹었죠. 정신 차려. 그래도 JR이 클리브랜드 생활이 가장 모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거를 보시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아주 준수합니다. 네. 수비도 꽤 공헌을 하고 있고요. 네. 밑에 스미스팡님에 의하면 지금 오른발목이 그닥 좋지 않다고. 오른 그러니까 네. 발목이랑 무릎 쪽이 지금 조금 오늘 네. 다쳐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 멜로 별별별님. 3연패 기간 리버론을 보면서 이제 슬슬 르브론도 공격력이 약간이라도 변화를 그렇죠. 줘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세트 오펜스에서 돌파 이은 골밑 메이드 혹은 팝아웃 패스가 엄청나게 위력적이긴 하지만 점점 나이도 먹고 있고 상대팀 작전을 그만 막아버리니까 효율이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1차 은퇴 이후 조던처럼 포스트업에 의한 페이드어웨이나 3점 슛을 장착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플레이 스타일을 일단 미래로 갈수록 르브론 제임스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이거 네. 이걸 위에 댓글도 또 르브론의 슈폼 자체에 대해서 멜로 별별별님이 그렇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는 같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 우사인 볼트네 이런 거랑 똑같이 갑자기 르브론 제임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조던의 페이드어웨이만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일단 지금 슈폼도 이렇게 잘 비교해 주셨는데. 이거는 슛이 굉장히 요즘에 좋아진 거예요. 슈폼이. 원래 초창기 르브론 제임스는 약간 쏘아 올린 공 막 이런 느낌으로 거의 두 손에 가깝게 굉장히 하이 슛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르브론 제임스 폼이 굉장히 거의 공중으로 던진 느낌이었는데 중반기 가면서 좀 정교해지면서 굉장히 포물선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제가 볼 때는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물론 돌파 제외하고 제 점프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3점슛 조금 개선됐는데 여전히 폼이 좀 투박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랑 덧붙여가지고 르브론의 미래를 봤을 때는 당연히 포스트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력적 한계가 올 테니까 칼말론처럼 롱점퍼를 진짜 좀 심각하게 연습을 해서 뭐 페이더웨이나 포스트업이 아니라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스텝이 제가 볼 때는 탑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래는 르브론 제임스 좀 점퍼를 좀 더 최상의 무기로 가져가면 어떨까? 뭐 패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준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격 옵션을 만약에 추가를 해야 된다면 이제 나이를 드니까 저는 그냥 르브론은 몸이 무게일 것 같아서. 늙어도요. 네, 스텝이 농구하는 사람 알 텐데 스텝이 늘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몸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격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굳이 스텝에 대해서 많은 화려한 스텝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 신체적 조건이 좀 떨어졌을 때는 분명 살기 위한 스텝을 할 거고 점퍼보다는 저는 돌파를 지속하되 조금 더 스텝의 유연함을 갖추면서 돌파를 유지하면서 킥아웃하는 스타일은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한테 좀 조언을 구해보는 게 어떤가. 멜로의 어떤 그런 잔잔한 어떤 그런 굉장히 잔잔한 페이크들을 좀 익히면서 잔스텝이 그런 거 좀 잔스텝 이런 거 좀 어떨까? 잽스텝 같은 거. 전 개인적으로 포스터 플레이를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것도 저는 근데 저는 체력적인 한계가 좀 올 것 같아서 포스트업이 더 돌파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거기서 비비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유투를 안 주기 때문에 제 몸싸움이. 생각에는 오래 가려면 칼말론처럼 좀 거리가 있는 슛을 좀 많이 미들 점퍼를. 미들 점퍼를 르브론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르브론 걱정하면 미쳤죠, 제가 볼 때. 정말 영혼 없네. 마지막 댓글은 팀덩커 넘버2님이 탐슨. 탐슨의 그렇죠. 네. 미친 활약. 예. 오늘 부들부들. 커리어 하이 찍었어요. 했죠. 60점. 60점. 대단했습니다. 대단하면 진짜. 좀 무서웠습니다. 약간 신들린 것 같고 우주의 기운이 걔한테 다가 있는. 네. 이게 2005년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3쿼터 동안 62점 넣은 댈러스전이었죠. 네. 그거 이후로 가장 많은 점수였고 4쿼터는 아예 안 뛰더라고요. 네. 20시즌 동안 최근 20시즌 동안 봤을 때 두 번째로 많은 점수. 그러니까 코비 다음으로 제일 많은 점수를 넣은 거고요. 정말 근데 더 쿼터로 했었던 그 한 쿼터 37점 몰아넣었을 때에 비해서는 3점보다는 뭔가 팀 안에서 녹아들어서 넣었다는 거. 이번에는 물론 뭐 하덴즈 효과라고 하죠. 뜨거우면 밀어주는 것처럼
많이 밀어줬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오늘은 3점보다는 조금 점퍼. 전 그래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좋더라고요. 약간 그냥 던지는 슛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간 최전방 소총수 느낌으로 진짜 팀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줘서 팀 자체도 오늘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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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클리 뉴스입니다. 저희가 위클리 뉴스로 선정한 첫 번째 주제는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 코치 오브 더 먼스, 그다음에 루키 오브 더 먼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10월, 11월 합쳐서 2달 해갖고 이제 플레이 오브 먼스를 그렇죠. 발표했죠. 네. 네.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의 동부는 르브론 제임스. 네. 축하드립니다. 브론 제임스. 감사합니다. 이거 타고 바로 3연패했어요. 르브론 제임스의 성적 읊어드. 르브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네. 그래도 플레이어였는데 네, 축하드리죠. 뭐. 네. 저도 이제 좀 지겹네요. 서부는 웨스트브룩이 네. 나왔습니다. 웨스트브룩. 안 타면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듀란트가 이렇게 잘하는데 개인 스탯만 보면 압도적으로 서버럭이 대단합니다. 네. 웨스트브룩이 10개의 트리플 더블을 정립을 했네요. 벌써. 그리고 지금 6경기 연속 그렇죠. 6경기 연속. 네. 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록 중이죠. 여러분 지금 한 3월 달이 아닙니다 지금. 네. 12월 초인데 10개 했어요. 네. 듀란트가 빠진 효과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웨스트브룩이 그렇죠. 아닌가. 아 진짜 생각이 대단해요. 드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선수의 기록을 비교할 때 마이클 조던이나 고데인을 소환한다 소환한다 그랬죠. 그러죠. 아,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게 오늘 경기로 이제 윌 챔버린이나 오스카 로버슨의 첫 번째 기록에 5경기 연속 그 트리플 더블. 트리플 더블은 능가했고 이제 남은 건 마이클 조던과 오스카 로버슨이 갖고 있던 7경기 연속 신기록과 윌 챔버린이 갖고 있는 9번. 9번. 이때 이제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기계 같습니다. 기계. 그렇죠. 너무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3경기만 더 하면은 그 신기록 타이가 되고 네. 4경기 연속하면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일단 웨스트브룩의 일단 그 트리플 더블의 의미가 있는 게 일단 리바운드가 제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지금 리바운드 참여도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제가 최근 5경기 보면은 17리바, 14리바, 18리바, 13리바. 뭐 센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오늘도 13리바. 와. 그러니까 이게 그 외국에서는 이제 빅 트리플 더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네. 10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수치에 있는 그렇죠. 더블이 아니라 30득점에 무슨 15 리바운드 이상에 뭐 15 어시스트 이상 이런 식으로 빅 트리플 더블 중심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거의 30점의 수준에서 트리플 더블 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시즌 평균 기록이 트리플 더블에 가깝다는 그렇죠. 거. 트리플 더블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그 키드 감독이 최근에 인터뷰했죠. 난 올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이 트리플 더블 평균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고. 이 기록이 지금 오스카 로버슨이 유일하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기록인데 네. 와, 이거 깨면은 정말 그렇죠. 아까 뭐 주인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기본적으로 오스카 로버트슨을 언급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정말 뭐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루키 오브 더 먼스. 동부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뽑혔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 루키 진짜 참담합니다. 일단 뭐 조엘 엠비드 물론 대단한 활약하지만 하나는 조엘 엠비드는 뭐 제가 일단은 뭐 찍었긴 했지만 저 솔직히 오늘 호스팅이 안 계시지만 저 잉그램 진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잉그램이 진짜 이 정도 못할 줄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엠비드는 좀 약간 정말 좀 센세이션합니다. 네. 센세이션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승부욕이 있는 것 같아요. 출전 시간 24분으로 제한하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28분까지 어쨌든 올리겠다. 라고 네. 일단은 얘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얘가 좀 재밌는 게 3점 슛 컨테스트를 나가겠다고. 그렇죠. 네. 올스타 전에 슈터치가 좋죠. 워낙 네. 슈터치가 좋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점 성공률이 50%에 육박하죠. 네. 경기당 1.3개 정도 넣고 성공률도 50% 넘기 때문에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일단은 생각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엠비드라는 선수가 이렇게 보면 SNS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입이 늘 간질간질 막 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르브론보다는 약간의 뭐랄까 더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좀 젊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타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엠비드는 뭐 제 아까 주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점씩 나오고. 네. 엔비드 같이 진짜 트루 빅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4번을 보는 분이 아니라 이제 5번을 완전하게 보는 사람 중에서 3점 콘테스트에 나와서 우승한 사람 아직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파워포드 빅맨 중에는 있습니다. 노비츠키가 2006년도에, 케빈 러브가 2012년도에 네네. 이 선수들이 우승한 적은 있는데 글쎄요. 완전한 5번의 선수가 우승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요건 그렇죠? 좀 재밌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네, 근데 또 하나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엔비드의 활약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그렇죠. 사실은 빅맨 중에서 탑10 안에 드는 PER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3위. 그저께인가 어저께까지 PER 봤더니 네. 네. 조엘 엔비드가 지금 PER로 따지면 커즌스랑 와이사이를 제외하고는 3위예요. 빅맨 중에. 네, 빅맨 중에 3위입니다. PER 수치가 네. 네.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 센터 중에서는 탑3 안에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PER. 필라델피아가 이 선수를 그동안 2년 동안 네. 굉장히 아낀 이유가 역시 그렇죠. 드러나는 네네.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필라델피아 희망을 좀 봤던 게 오카포하고 둘이 이제 투윈을 쓸 때 안 맞아 들어가던 거. 그리고 또한 과거에 이제 세 명의 빅맨 있죠. 노엘, 그다음에 오카포, 뭐 엔비드 어떻게 정리될 거냐는데 엔비드 한 축에 오카포가 살아남을 것 같더라고요. 오카포가. 네. 아직 노엘은 같이. 네, 노엘은 같이 많이 안 떼봤는데 스타일이 오카포가 오히려 그 엔비드의 사이드로 나와주면서 조금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투윈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필라델피아는 일할 때 지금 승률이기 때문에 약간 네, 그렇죠. 뭐 네, 아직은 뭐 미래는 먹구름이 네. 잔뜩 껴 있습니다. 지금. 네. 서부에서는 자말 머레이, 덴버 네. 너비츠의 자말 머레이가 네. 루키로 뽑혔습니다. 자말 머레이가 초반에 굉장히 부진하다가 그렇죠. 뭐 네. 아직도 뭐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초반 몇 경기를 거의 뭐 제 네. 프로마저 막 이랬는데 네. 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뽑을 선수가 없어 뽑았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 듭니다. 솔직히 머레이 말고 크리스톤 요즘에 똥 싸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부의 지금 루키 중에서 뭐 인간다운 활약을 한 선수가 많이 없기 딱히 때문에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일단 출전 시간 자체를 보장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네. 머레이 평균 성적이 뭐 10득점 넣고 네.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최근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최근 경기 괜찮았어요. 몇 네. 경기가. 네. 그렇죠. 자말 머레이는 그래서 그건 저는 부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래도 될 것 같아. 그 동부는 엔비드 주고 서부는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그래야 좀 자극을 받지 않을까요? 애들이 좀 약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을 뽑아놨나? 왜 그러지? 작년 시즌이랑 좀 다르네요 이게. 작년에는 작년에도 막 그렇게 막 호시님 표현처럼 막 소름 끼치게 잘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칼턴 작년에는 포르징기스 칼턴스는 막. 어마어마했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루키의 어떤 전체가 뎁스가 그렇게 깊진 않았는데 작년에도 그렇죠. 올해는 더 아닌 것 같아요. 더 얕아지는. 뭐 작년에 뭐 비교하면 조금 아쉽네요. 네. 우리들의 칼타스 주니어가 지난주에 47득점 했죠. 걔는 인간 아니에요. 걔 인간 아니에요. 47득점 했습니다. 시작에. 마지막으로는 코치 오브 더 먼스를 네. 합니다. 그럼 뭐 동부와 서부의 그렇죠? 1위 각각 1위 감독들 네. 클리브랜드랑 골스의 타이런 루, 감독들이 됐죠. 서부의 스티브 커 감독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제가 뭐 클리브랜드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이런 루 감독은 정말 그 진짜 인정받고 있어서 올 시즌에 더욱 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타이런 루 감독은 초반에는 작년에 이제 교체돼가지고 할 때만 해도 흔히 사람들이 르브론 네. 꼬봉이다 그랬는데 사실 전술적인 면에 이런 수비적인 면에 어떤 철학도 굉장히 강하고 좀 되게 굉장히 좋은 감독 같습니다. 소통 잘하고. 네. 선수보다는 확실히 한수위죠. 감독 때 보는 더 눈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선수 때는 뭐 근데 선수 때도 잘했어요. 꽤 잘했어요. 네. 그 굴욕적인 그 아이버슨한테 자꾸 그것만 넘어가는 생각나가지고. 그것만 생각나서 그렇지. 네. 네. 다음 위클리 뉴스는 이적 시장 소식입니다.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포틀랜드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소문이죠. 왜냐면 하상 화이트사이드가 그 이번에 마이애미를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포틀랜드를 옵션으로 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포틀랜드의 어쨌든 GM이 단장이 상당히 옛날 올드스쿨한 빅맨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문은 약간 메이어스 레너드나 모어 하클레스 그리고 메이슨 플럼리 싹 다 합쳐서 게다가 1라운드 2픽까지 이게 중요한 것 얹어서 같아요. 네.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그러니까 1라운드 2픽이라는 그게 네. 굉장히 지금 미래를 바꾼다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마이애미가 여기서 맥컬럼까지 달라라고 해서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했는데 안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싹 다 갈아엎고 하산 화이트사이드를 축으로 두면은 투가드의 원 센터는 확실히 잡아두니까 그렇게 빌드업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라운드 입픽이 확정이 된 거예요? 1라운드 1라운드 픽이라고 픽 두 장. 하는 그 픽 2장. 투픽 2장. 네. 네. 다음은 도나타스 모티우네스가 브루클린한테 4년 37명 오퍼를 받았는데 이걸 휴스턴이 네. 매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웃긴 게 네. 이 선수가 사실 휴스턴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분양받고 있지 않거든요. 네. 올 시즌 뭐 12분 정도 뛰고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 아예 안 뛰었죠. 올 시즌은 거의 안 그죠. 뛰었죠. 네, 작년에 작년 작년 시즌 때문에 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스와 그 휴스턴이 트레이드를 할 때 이 선수를 보내려고 했는데 등에 문제가 네, 그렇죠. 생겨서 등에 문제가 취소가 생겨서. 됐어요. 네. 네. 메디컬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휴스턴이 매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매치를 했네요. 근데 사실은 뭐 1년에 7밀리언 달러면은 그 NBA 선수로 하면 뭐 기름값이죠. 뭐. 네. 그래서 네, 뭐 이동할 사실은 때 뭐 그 그냥 못 정도죠.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라이언 앤더슨이나 에릭 고든처럼 3점을 되게 많이 쏘는 지금 스타일 갖고 있을 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세븐풋인데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약간 뭐 그냥 잡아두는 거 아닐까. 이 선수는 뭐 롱투가 가능하고 그렇죠. 네, 네. 패스가 좀 좋고 이런 네. 선수인데 아무튼 좀 뭐 이 선수를 언급할 가치가 있나? 네. 그런 소식이니까. 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부상 소식입니다. 네. 마이크 컨리가 척추뼈가 골절되면서 8주 아웃. 우리가 지난주에 멤피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하고 또 컨니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했는데 그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 다쳤어요.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또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다른 단순한 게 아니라 척추뼈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네. 역시 컨니의 내구성이 이 친구 이거 참 아쉽네요. 네, 항상 어쨌든 건강하게 풀 시즌을 뛰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강남에 있는 빌딩 하나 무너진 느낌이에요. 2달 쉬니까. 근데 콘니는 약간 그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너무 경제적인가요? 매번 부상을 당하고 좀 빠르게 돌아오는 게 있어서 뭐 지금은 뭐 8주 6주 나오는데 그건 좀 더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나저나 멤피스는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진짜 지금 다 부상이죠. 네. 작년에 그렇게 역대급 로스터를 운영해놓고 거의 로스터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근데 이제 또 지금 올해 이래가지고 그 오히려 그 신인들한테 그 플레이할 수 있는 스팟을 열어주는 강제로 열어주는 어떤 그렇죠. 그런 효과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2주의 신인상을 이달의 신인상을 자말 머레이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콘니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은 재계약맺고 나서 지금 커리어 하이 시즌을 거의 그렇죠. 보내고 있는 네.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콘니가 다치고 마크 가솔이 되게 집중되고 오늘 엄청 그러다 보면 마크 가솔이 다시 또 탈나고 네. 그럼 다시 또 콘니가 다치고 약간 이런 거여서 이번 기회에 멤피스가 좀 백업 멤버들이 어쨌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생상외로 지금 폰니가 빠진 다음에도 꾸역꾸역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도 마크 가솔이 엄청 잘했죠. 네. 연장전에서 접전 상황에서 멤피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컨니랑 사실은 마크 가솔은 실제로 뛴 연수는 되게 오래됐는데 실제로 둘이 같이 뛴 건 은근히 둘이 약간 시공간이 다르게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꾸 이러니까 올 시즌 기대했는데 좀 너무 아쉬운 것 뭔가 같아요. 더 만들어 볼까 하면은 다치고 그렇죠. 옛날 트레이시 맥그레이드와 약간 야오밍의 관계 그런 그런 느낌. 다음으로는 아이제이아 어스틴. 네. 이 선수가 마판 증후군으로 농구를 포기했는데 네, 이 저도 극복을 했다고 이번에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좀 뉴스죠. 감동적인 네. 스토리였죠. 네, 네. 2년 전에 이 마판 증후군은 유전병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더 이상 못하는 되게 힘든 불치병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아이제 어스틴이라는 어떤 대학 유망주가 NBA 꿈을 못 이뤘는데 그 당시에 2014년에 아담 실버 총재가 처음으로 부임한 이후에 이 선수에 대해서 꿈을 실현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 드래프트 픽을 해주는 실제로 경기를 뛰어서 계약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이벤트를 열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2년 뒤에 농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이 뉴스는 사실은 NBA 뉴스는 아니죠. 이 선수가 이제 NBA 뛸 역량은 아직 좀 못 되긴 하는데 저는 이 아담 실버 총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오늘 위크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담 실버 총재는 지금 2014년에 이제 새롭게 부임했죠. 그 전에는 데이비스턴 총재가 꽤 오랜 기간 뭐 사람들에 따라서 호불호는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NBA 글로벌화 시키는데 굉장히 공헌한 사람인데 그런 많은 업적을 전임자가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아담 실버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색깔로 갔던 첫 번째 작품이 아이제 어스틴이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아담 실버가 참 그 전임자가 판을 잘 깔아놨고
시장을 키우고 이 리그 자체를 세계화시켰다는 거에 성장하는 거에 포커스를 그렇죠. 했다면 아담 실버 같은 경우는 되게 휴머니즘, 케어 이런 케어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좀 포커스를 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했던 아이지 어스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셀렉티드 바이 NBA라고 하는 그렇죠. 네. 네. 픽으로 뽑아주면서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서 실버가. 약간 어쨌든 심리적으로 되게 많은 모티베이션을 줬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스토리가 좀 재밌고 그다음에 그 작년인가요? LA 클리퍼스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LA 네. 클리퍼스 구단주가 도널드 쓸데없는 스털링. 인종 차별 발언을 그렇죠. 하는 거를 또 완전 강퇴시키는 매직 존슨에 대해서 이제 그 흑인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아담 실버가 강력하게 보이콧을 하면서 대응을 해서 결국에는 구단주가 바뀌는 이런 이벤트 이런 그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올 시즌 올스타전 그렇죠. 역시나 네. 또 그런 샬럿에서 열릴 뻔한 게 그 노스캐롤라이나 자체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법안 때문에 그래서 올스타전도 샬럿에서 뉴올리언스 옮기는 그러니까 아담 실버는 저희가 왜 주목하냐면 앞으로의 NBA 운영, NBA에 대한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오바마 대통령처럼 앞으로 그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주는 어떤 그런 운영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위클리 뉴스 때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NBA가 질적으로 좀 더 성장하려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네. 왜냐하면 흑인들의 그렇죠.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장이 됐고 네.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성소수자도 이제 그렇죠. 많이 보호하려는 네. 이런 것들은 그렇죠. 굉장히 좋은 스텝이 아닌가. 사실 그러면 더 팬들이 생각합니다. 많아지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클리 매치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위클리 매치업 첫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와 시카고의 네. 경기입니다. 시카고 홈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를 지면서 네, 그렇죠. 3연패에 빠졌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3연패 같은데. 그렇죠. 이 경기는 3연패 그렇죠. 미러키와 클리퍼스에서 졌던 클리블랜드가 세 번째 맞이했던 경기고 한국에서 또 우리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시청을 하셨을 텐데 이 그렇죠? 매치업은 사실은 유니폼 매치업. 그렇죠. 이벤트가 있었죠. 네. 드웨인 웨이드와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월시리즈에서 이제 내기를 했던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그 클리블랜드가 지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시카고 컵스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유나이티드 센터 시카고 홈구장에 도착했죠. 네. 참 이 두 선수들이 보기가 좋은 게 두 라이벌은 항상 언제나 스토리가 있고 언제나 그렇죠. 항상 서로에게 모티베이션과 어쨌든 우정을 항상 공고해주면 재미있는 이벤트들 많이 만드는데 좋은 라이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이 선수. 최고죠. 네. 네. 둘 다 일단 잘하니까 뭐 네. 재밌죠.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경기 내용 질적인 어떤 승부도 명승부였죠. 네. 아니 뭐 이 두 매치업 언제나 재미있는 스토리로 주는데 어쨌든 왜 그랬냐면 그 르브론 같은 경우에 그 시카고의 유나이트 센터에서 어쨌든 득점 평균 득점이 모든 선수 포함해서 1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나이트 센터만 가면 유난히 강했던 르브론. 그렇죠. 르브론은. 시카고 네네. 원정에서 강했던. 네. 그렇죠. 그리고 유독 원정 경기에서 웨이드만 만나면 패배했던. 그렇죠. 네. 네. 르브론과 웨이드의 관계거든요. 근데 웨이드한테는 약한데 또 멜로한테는 강하더라고요. 르브론이. 네. 이 걔네가 다 친한데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웨이드한테는 약하고 시카고 홈에서는 강한데 이제 그렇죠. 웨이드와 시카고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쵸.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경기 보셨죠?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명경기의 스멜이 살짝 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부터 어떤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네. 저는 사실 솔직히 4쿼터까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클리퍼스한테 좀 황당하게 무너진 어떤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카고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와 그 팀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좀 발휘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시카고가 정말 필사적으로 클리블랜드를 틀어막았다. 그리고 르브론의 엄청난 실책들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날 경기는 사실 타즈 깁슨이 그렇죠. 타즈 깁슨이 진짜 잘했죠. 네, 타즈 깁슨이 정말 골밑에서 곤고히 지켜주고 넣어주고 잡아주고 이 선수 헛슬 플레이가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네. 네. 항상 뭐 트레이드 룸에 항상 시달렸던 선수지만 올 시즌은 아주 좋은 활약. 이날도 23득점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 근데 필드골을 13개 사서 10개를 넣었으니까 와. 거의 뭐 필드골 확률이 좋았습니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죠. 타디깁스한테 먹히는 걸 몰랐어요. 이게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시카고가 그날 사실은 3점 슛이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렇죠.
엉망이었고 3점슛 3개인가요? 성공이? 그밖에 없었는데 이를 악물고 대부분의 전술을 세컨 찬스 그러니까 리바운드 후에 세컨 찬스로 굉장히 많이 득점했거든요. 그쵸.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론도 일단 네. 그쵸. 트리플 더블한 론도 웨이드 특히 타지 깁슨.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를 악물고 클리브랜드를 밟은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치로도 나오는데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에서 6대 16으로 앞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파이팅이 달랐던 거죠. 파이팅 자체가 그렇죠. 네. 이 공격 리바운드는 특히 그 집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팀 선수가 쐈을 때 달려가는 그 집중력인데. 그렇죠. 네.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지켜야 될 게 버틀러입니다. 버틀러요. 버틀러가 그 이 경기도 쏠쏠하게 항상 이런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경기 연속 20득점 이상 네 맞아요. 음. 네. 경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불스 프랜차이즈 한 20년 역사상 또 그분이시죠. 네. 당연히 조던- 상수로 보시죠. 네. 그분은 상수 네. K. 조던의 97, 98 시즌 때 12경기 연속 한 거와 동률을 이룬 선수로서 버틀러가 지금 솔직히 스몰 포워드 라인에서도 그 PER 상 보면 2위에 해당하는 그렇죠. 상당히 어떤 대표적인 포워드로 지금 시즌 초에 저희가 웨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버틀러는 더 올라갈 거다. 너 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버틀러가 조용히 한 스텝 업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버틀러가 오히려 웨이드나 론도한테 롤을 뺏겨서 자리를 네. 못 잡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타적인 마음이 주니까 주는 거죠. 착한 사람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론도였습니다. 일단 네. 론도의 트리플 더블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론도의 공격을 어떻게 성공했나 보시면 론도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하거든요. 네. 론도가 공격도 이렇게 저돌적으로 한 경기에 있었나 할 많이 정도로 없었죠. 정말로 막 리바운드 참여도도 그렇고 약간 러셀 웨스트브룩의 어떤 그런 한 면을 좀 본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다 비교하세요? 놀라웠습니다. 네. 거기다 비교하세요. 웨스트브룩에 비교했습니다. 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클리브랜드 이 경기를 패하면서 미러키 LA 클리퍼스 시카고한테 3연패를 당했고 그렇죠. 네. 오늘 토론토를 이기면서 3연패를 겨우 탈출하는 겨우 오늘도 사실은 조금 애매했어요. 네. 드로장 3점 인정 안 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네. 다행히 토론토를 네. 잡으면서 조금 한숨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ESPN에서 발표한 그 팀 그 승률 했을 때 시카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플레이오프는 97% 정도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고 꽤 높은 이제 우승 확률에서는 지금 한 6, 7번째로 뽑히고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동부 4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시카고가. 네. 그리고 이 경기 좀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어쨌든 리딩의 대부분을 맡았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 르브론 제임스를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앞선에서 웨이드랑 론도가 괴롭혀 주니까 막판 4쿼터엔 턴오버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카고 불스 선수들이 뭐 이를 약물고 한 것도 있지만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앞선 수비들 굉장히 잘했고 안에서는 타지 깁슨이 거의 뭐 목숨 걸고 뛰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웨이드 수비 4쿼터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이드가 르브론 마크할 때 네네네. 정말 웨이드가 왜 웨이드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웨이드의 공격할 때 스핀 무브 레이업 이런 아, 또 그거 명장면이 정말. 나왔죠. 진짜 이분은 어쨌든 제가 저 개인적으로 진짜 시카고가 이겨서 속상했지만 명경기를 토요일 날 아침에 보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이 경기 보고 제가 스탯을 조금 뒤져봤는데 네. 상대편이 시카고를 만나면은 3점을 그만큼 많이 못 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이제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가 3점을 굉장히 잘 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펜스 패스를 잘 안 주는 어떤 쫀쫀한 수비를 보이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게 시카고가 요즘 잘 나가는 이유가 아닌가. 뭐 지금까지 제가 시카고 말씀하실 때 시카고 얘기를 네. 좀 했다면 클리브랜드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테이션이 최악이었습니다. 왜 최악이었냐? 그 최악의 중심 션버트가 정말 이 인간은 리딩에 진짜 리차드 모르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르브론 들어올 때 어빙을 사실 러브랑 이 빅3를 돌려가면서 로테이션 잘 사용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이 리딩을 자체를 르브론 아니면 션버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빙은 르브론과 한 세트를 이루어서 러브랑 함께 공격을 좀 주도하고 남은 시간에 션버트와 이제 다른 선수들 리차드 퍼슨 이런 선수들이 해주는데 사실은 뒷선에서 그러니까 벤치 멤버들에서 너무 안 받쳐줘가지고 저 거의 제가 볼 땐 주전이 빠진 시간에는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고요. 오늘도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토전도 그러나 르브론이 오늘 43분 뛰었어요. 42분인가요? 근데 그만큼 오늘은 제가 볼 땐 타이론 루가 르브론에게 굉장히 많은 롤을 주면서 과부하 걸릴 정도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시카고전에서 드러난 문제를 사실은 토론토전에서 극복을 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현재 추세는 좀 보여집니다. 네. 믿고 듣습니다. 네. 아님 말고요. 네. 내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다음 매치업은 휴스턴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차 연장 접전 경기. 진짜 명경기였죠. 명경기 정말 이슈도 사실은 많았고 동부 경기보다 훨씬 명경기. 이슈도 많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결과는 휴스턴이 골스의 홈에서 네, 132대 127로 그렇죠. 이겼죠. 2차 네. 연장에서. 네. 뭐랄까요? 3점 난사쇼? 아, 3점 난사쇼. 나는 약간 재미없더라. 근데 약간 너무 싸대니까. 너무. 사실 이거 두 팀이 어쨌든 3점을 시도한 역사상 가장 많은 시도를 게임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88개를 쐈어요. 88개를 쐈어요. 각각 44개씩 쐈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 성공률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성공률이 너무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게 44개를 던져서 휴스턴 14개, 네. 골든스테이트 12개. 네. 뭐 레코드 세웠어요 그냥. 네. 그리고 올스타전인 줄 알았어요. 막 쏴. 하드는 이 경기에 트리플 더블을 네. 기록했죠. 네, 하든을 진짜 이번 시즌에 봐야 되는 게 하든이 지금 러셀 웨스트브룩의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제외한다면 트리플 더블을 가장 많이 한 그렇죠. 선수입니다 올 시즌. 그리고 지금 현재 라켓스 그 히스토리상 올라주원 저희가 말씀드린 또 올라주원을 제외하고 가장 프랜차이즈 레코드를 갖고 있죠. 13번을 한 상태거든요. 네. 네, 올라주원이 14번을 했는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이 프랜차이즈 히스토리 동점을 이루는데 네. 하든 한 명이 골수를 이겼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기였다 봅니다. 저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라는 걸 저는 느꼈던 게 커리가 퇴장당했거든요. 네. 2차 연장에서. 거기서 약간 하든이 뭔가 이거 이길 것 같다. 하든 이거 잡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커리가 파워로 진짜 안 당하잖아요. 그쵸. 이게 2014년도 이후로 처음 당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든의 수비는 개똥이지만 진짜 라이언 앤더슨한테 그 돌파하다 빼주는 패스 보고 저 울었습니다. 진짜. 그렇죠. 아, 근데 와. 하든이라는 선수가 정말 엘리트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공격이 안 되거나 야투가 안 들어갈 때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 팀 플레이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 킥아웃 패스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2대2 상황에서나 혹은 스크린을 이용한 플레이를 너무 잘해줘서 그거를 정말 중요할 때 4쿼터 혹은 연장에서 만들어줘서 저는 이 게임 자체를 보면서 하든의 클래스를 좀 느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대단한 선수가 아닌가. 네. 하든을 인정 안 하고 싶다가 이게 한쪽이 너무 잘하니까 이거 인정해야겠다 싶은 게 이날도 사실은 하든의 스텝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 네. 그러면은 안사이드 들어가면은 모입니다. 그러면 라이언 앤더슨 한 번, 에릭 고든 한 번, 아리자 한번. 암브리자 한 번 빼주고 진짜 그러다가 그래서 3점을 이제 막 수비가 신경 쓰고 있으면 자기가 넣고 자기가 놓고 그렇죠. 안 되면 파울 없고 자유투 넣고. 아이고야 이거 한 번 하고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하든의 공격 보면은 뭐 어쨌든 패스하는 걸 제외하고 본인 공격할 때 보면 진짜 군더더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르브론 팬으로서 진짜 늘 제가 생각하는 게 하든 같은 스텝을 지금 젊은 진짜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르브론 얘기 왜냐면 젊은 유망주들이 그런 걸 좀 미리미리 배워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운동 능력에 의존하는 선수들은 꼭 이런 좀 플레이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날 이 경기로 인해서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12연승이 끝났고 네. 그렇죠. 이날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거는 탐슨.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이날 듀란트는 39득점을 하면서 시즌 하이 네.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스테판 커리도 뭐 퇴장을 당했지만 사실은 나쁘지 않은 활약 그렇죠. 보였지만 클레이 탐슨이 자꾸 중간중간에 중요한 포인트 때도 클러치도 못 넣었었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돋보이는 드레이몬드 그린의 발차기. 근데 나 진짜 이 선수는 진짜 이거 좀 징계 한번 세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진짜 면상에다가 내려찍기를 하든에게 네. 선사하시면서 경기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드래곤이 좀 아쉽습니다. 이 그린의 어떤 성질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네. 나쁜 버릇들. 저는 이게 있잖아요. 슛쏠 때 다리 벌린 선수들 많아요. 그렇죠. 하든은 똑같아.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는 되게 부자연스럽게 다리 올려. 의도적인 것 마냥. 찰려고 가. 왜냐면 어젠가요? 마키스 크리스 있죠? 네. 그 피닉스 선수 루키. 마키스 크리스. 마키스 크리스. 예. 걔 엉덩이 쳤잖아요. 근데 엉덩이 찼는데 손으로 막고 있어고 손 맞아갖고 잠깐 교체당하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전혀 슛할 때 그 발을 그렇게까지 들 이유도 없는데 네. 하들한테는 진짜 얼굴 면상에다가 이 선수
작년에 스티브 아담스한테 킥 선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이, 버릇은 아니겠지. 일부러는 그렇죠. 아니겠지 했는데 네. 버릇이 아니고 일부러인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제 있어요. 근데 제임스 하든이 사실은 은근히 하드 파울 굉장히 많이 당하는 선수인데 생각보다 부상 이런 게 좀 많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레이커스 그 판다 이제 그 메타 월드피스한테 그 세레모니하는 척하면서 메타 월드피스가 그 팔꿈치로 후두부를 가격을 했거든요. 하드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크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일반 선수들 거 잘못 맞았으면 사실 선수 생명 끝날 정도로 세게 약간 맞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레모니한 척하면서 팔꿈치로 머리를 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든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좀 하드 파울, 아까 좀 질 나쁜 굉장히 그 악질의 파울을 당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드레이먼드 그린이 어떤 플레이를 하던 사실 인정해주기 싫죠. 그런 건 좀 아쉽죠. 네. 하든이 진짜 얄밉긴 하죠. 아니 저 진짜 근데 하든의 스텝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특히나 그 크로스오버하는 척하는 그 따당 드리블 군더더기 없어요. 네, 크로스오버 할래 말래 스텝백 요 느낌 제가 지금 그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고 예, 음성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든데 크로스오버 할까 말까 한다 안 한다 스텝백 이게 그렇죠.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냥 날라가 사람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웨이드 같은 선수 전성기 때 플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알고도 못 막는 게 아니라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리고 예전에 아이버슨도 그렇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드는 약간 알면서 당하는 얄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 스피드는 물론 빠르겠지만 NBA 선수들이 그 순간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하든처럼 덩치가 있는 선수들이 가드치고는 덩치가 있는 선수들이 요리조리 빠져나갈 때 좀 이렇게 대단하면서도 막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올르지 않은가. 막. 머리가 참 좋은 선수가. 아니 진짜로 네, 정말 공간 파괴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잘하죠. 인정합니다 이제. 지금 서버랑한테 묻혀서 그렇지. 그렇죠. 하든의 포인트 가드 전형은 개인적으로 뭐랄까요. 스텝업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어시스트 능력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어시스트 1위에요 지금. 네. 아니 확실히 BQ 높다는 걸 올 시즌에 다시 한번 알았어요. 증명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BQ가 이렇게 높고 팀플레이 이해도가 높다는 거는 작년에 용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니 물론 그렇죠. 감독님 때문에 대략 한 5득점 3 어시스트 정도가 인플레되긴 했어. 근데 카펠라도 더블하는 평균 지금. 카펠라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네. 휴스턴과 골스의 3점 대결. 네. 휴스턴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명경기였습니다. 네. 진짜 명경기였죠. 연기는 꼭 하이라이트를 보였으면 네. 좋겠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매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제입니다. 오랜만에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근데 너무 클리브랜드 얘기만 오늘 하나? 클리브랜드 특집 같은데요. 호수인님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이건 시청자분들이 약간 가야인 저를 좀 싫어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댓글에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요청이 소개해달라는 있었죠?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저희 이러다가 방송 너무 표양적이라고 그러니까요. 내려가겠어요. 나 블랙리스트 오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래. 오늘 댓글도 그렇고 자꾸 클리브랜드 쪽으로 쏠리는 게 다 싫어. 이건 저도 그만큼 가야님의 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은 클리브랜드라는 팀 안에 있는 선수들이 뭐 네. 좋던 싫던 이슈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동부에서 또 좀 독보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팀 팬분들도 그러니까. 댓글에 좀 적극적 호응을 해주시면 호응해 주시면 제가 가야인이 하차하겠습니다. 하야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인물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선수는 카이리 어빙입니다. 네. 네. 엉클 듀. 엉클 듀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선수의 간략한 프로파일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카이리 어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듀크 대학에서 네. 졸업하고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로 2011년도에 1라운드 1픽으로 0의 1픽이죠. 네, 1라운드 그렇죠? 1픽. 네.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1픽을 선수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받았는데 그 경기 듀크 시절에 1년 동안 11경기 뛰었어요. 11경기만 보고 네. 1라운드 그렇죠. 1픽을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1라운드 1픽인데 대학 시절 경기라고는 사실은 11경기밖에. 그럼 이 11경기만 보고 1라운드 1픽으로 뛰었다. 선정됐다는 게 이 선수의 약간 천재성을 천재성. 본다는 거. 이때 지금 현재 팀메이트인 트리스탄 탐슨 그렇죠. 과 함께 공격 리바운드의 귀재. 사실은 이 클리브랜드 전체 스토리 중에 르브론 제임스의 일기라고 하는 그 시절이 지나고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마이애미로 이적한 이후에
암담한 어떤 암울한 시절이 왔을 때 그때 또 하나의 클리블랜드의 구세주로서 카이리 어빙을 1픽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조금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카이리 어빙은 누구보다도 재능이 미래가 밝고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 선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2픽으로 들어오는 데릭 윌리엄스 선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잘 골랐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왜냐하면 좀 슬래셔 느낌이 있었고 데릭 윌리엄스가 사실 3번으로는 괜찮은 자원이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카이리 어빙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박이죠. 오자마자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아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이 선수의 이 선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공격성이죠. 그렇죠. 네. 그 뭐랄까 개똥구리라고 할까요? 개똥. 새똥구리? 새똥구리요? 굴러다니면서 드리블하는 느낌? 이렇게 폄하할 수 있다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제 개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만 봤을 때는 축구 선수 메시와 거의 흡사하다로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농구계 메시로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메시를 솔직히 연습해서 메시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카이리 어빙도 연습해서 어렵습니다. 뭔가 타고난 반박자 빠른 뭔가 타고난 공격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격만 있어서는 이 선수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다. 네, 공격만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공격이라기보다 네. 공격이라는 그 드리블링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지금 현재 뭐 가장 뛰어난 볼 핸들러 아닌가요? 그렇죠. 리그 거의 대부분 탑. 네, 뭐 커리도 있고 여러 선수도 있지만 뭐 아규벌리 하긴 하겠지만 뭐 탑3 안에 분명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왜 천재라고 말씀드렸냐면 드리블도 드리블이지만 이 선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는 공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파고 들어가고 각도가 없는데 파고 들어가고 왜 잘하냐? 드리블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순간이어든 스텝백을 쏘던 플로터를 쏘던 3점을 쏘던 저는 이 선수는 정말 레이업도 보시면 더블 크런치 하는 거 보시면은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능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스코어링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 면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메시 축구를 보면서도 그 선수 보면 사실은 키가 크거나 뭐 사실 달리기가 아주 빠르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선수들이 못 맞지 않습니까? 뭔가 타이밍도 다르고 뭔가 반박자 빠르고 그러니까 천재에 가깝다. 뭐 이렇게 좀 뭐 저그 솔직했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인정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클리블랜드에서도 뭐 경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르브론의 다른 선수들이 하겠지만 4쿼터 클로저의 오펜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리 어빙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왜냐 있죠. 못 막아요 진짜로. 네. 정말 이게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터지는 날에는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듀크 때 여러 경기만 보고 1라운드 1픽으로 뽑았던 세븐의 안목이겠죠. 그렇죠. 네. 뭔가 좀 다르다 이 친구는 이런 느낌. 네. 이 선수가 호주 출신이죠. 호주에서 태어나고 네. 2년 있다가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는데 이 선수의 그 가족 스토리를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뭐 지난주는 사실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평범하진 않고요. 이 친구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친구고 아버지인 그 드래드릭 어빅이라는 분이 NBA를 도전을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프로리그에는 밟지 못하고 그렇죠. 프로암리그네. 그렇죠. 프로암리그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 이제 농구에서 그러니까 프로암리그가 그렇죠. 뭐냐면 저희가 많이 그 오프 시즌에 시애틀 암리그가 되게 프로암리그 유명한데 네. 그런 뭐 지역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 지망생 혹은 농구를 좋아하는 준 프로 선수들과 그렇죠. 그냥 NBA 선수들끼리 그냥 뭐 프로 암 경기죠. 뭐 골프 치기 전에 프로 암 경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시즌 때 농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동네 체육관 와서 이제 스타들이 가끔 한두 명씩 오고 나머지 선수들은 아마추어지만 프로에 가까운 실력인데 페이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7, 80년대 이 그 드래드릭 어빙이라는 분이 하셨다 그래요. 프로에 대한 꿈을 어떻게 보면 좌절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카이리 어빙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을 키우다가 카이리 어빙이 6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그 드래드릭 어빙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직업이 사실은 비시즌 때 농구 선수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해서 그 금융 영업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그 영화 행복을 찾아서 네, 거의 비슷하죠. 윌 스미스. 이거는 스미스. 의료기기인데 얘는 이제 금융. 근데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굉장히 영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특히 뉴욕 맨하튼에서 일하시면서 많이 하셨는데 결국에는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직장을 옮기셔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빌딩에 시큐리티로 가셨는데 네. 몇 개월 있다가 그 빌딩이 알고 보니까 그 9.11 9.11 테러가 난 빌딩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신께서 도우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카이리 어빙이 그 대신 그 뉴저지에서 어두운 또 뒷골목에서 어떻게 보면 탈선하는 걸 방지하고자 이 아버지가 카이리 어빙을 뉴저지 사립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등록금도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 아들에 대해서는 농구 혹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고 정말 이 빠듯한 살림에서도 정말 노력을 하셔가지고 오늘날에 또 카이리 어빙이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부분이 뭐 재미있는 스토리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사실 엉클 드류의 모티베이션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엉클 드류는 그냥 영상만 보셨을 거고 그리고 펩시 콜라의 광고의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마 엉클 드류의 영감을 아버님의 어떤 그 농구 선수 길거리 농구를 할 때에 그 길거리 농구 하는 사람들 되게 잘한다,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어빙이 약간 좀 더 그런 쪽에 인벌브했다고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있고. 실제 이 엉클드류 캐릭터는 이제 어떤 다른 영상을 보고 펩시랑 카이리 병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버지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프로암 시절에 어떤 자기 어렸을 때 유모차 타고 있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광고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엉클드류를 그 보시면은 1탄, 2탄 나올 때 1탄에는 혼자 나오고 2탄에 이제 케빈 러브 같이 나오는데 그 1, 2탄 둘 다 이제 아버지는 그 드레드릭 어빙이 출연을 하세요 실제로. 거기 출연. 실제로. 그래서 한 컷이 나오고 2탄에는 케빈 러브 아버지도 실제로 레이커스 농구 선수셨거든요. 그래서 케빈 러브 아버지는 뭐 스탠 러브 이제 그분도 이제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스토리와 맞물려서 광고도 되게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광고는 제가 NBA를 모를 때도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광고죠. 그렇죠. 영블러드 하면서. 네.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농구를 겁나 잘하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농구를 그렇죠. 하는 그런 광고였죠. 그렇죠. 뭐 네. 3탄에는 이제 네이트 로빈슨 음. 또 나오고 그리고 4탄까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맞아요, 그 맞아요. 4탄에는 이제 레이 알런이랑 이제 베론 데이비스까지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카이리 어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리브랜드의 구세주로 왔지만 실제로 구세주 역할은 못했는데 르브론을 소환시키는 어떤 아주 큰 역할을 해서 작년에 우승까지 그 빅3 결성까지 큰 역할을 한 현재도 NBA 슈퍼스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인왕을 타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서는 그냥 뭐 사실 올스타를 처음 바로 달죠. 그러니까 약간 코스가 되게 잘 올라왔어요. 엘리트 코스죠. 네. 루키오보다 받고 그 다음 바로 올스타 하고 그 다음 시즌은 올스타 게임 MVP 하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케빈 러브와 르브론과 함께 빅3를 그렇죠.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뭐가 있을까요? 카이리 어빙의 경기 중에서. 이건 카이리 어빙하면 뭐. 커리어하이 경기죠. 네, 누구나 샌안토니오죠. 기억하는 샌안토니오 경기였죠. 네. 2015년도에 3월에 57득점.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르브론이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최다 득점 경기를 깼을 거예요. 아마 56점이었는데 르브론이 실점으로 좀 깼고 뭐 이때 진짜 샌안토니오 혼자 발랐다라는 말이 맞다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샌안토니오 홈구장에서 진짜 열세 상황에서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이날 수 있는. 신들렸었어요. 버저비터도 그렇고 막을 수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약간 르브론이 세난을 만날 때는 그 마이애미 때 세난이랑 치열해서 그렇죠. 르브론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포포비치가 르브론 어떻게 막을까? 약간 이렇게 좀 쏠려 있는데 갑자기 어빙이 그렇죠. 미친 듯이 활약한 경기였어요. 저는 조금 더 의미 부여하자면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시스트나 리딩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카이리 어빙의 존재를 그때 더 눈을 뜬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첫 결성 연도였거든요. 아 드디어 내가 뭔가 짐을 하나 내려놔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 물론 얘는 약간 허약한데 그래도 많이 자꾸 다치니까. 아파. 그렇죠. 하지만 저 친구를 보면 내가 조금 내려놓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때 셋이 모여 처음으로 카이리 어빙이 첫 커리어 플레이오프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면서 사실 보스턴이랑 뭐 이런 선수 그런 팀들과 하면서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파이널 1차전 때 연장에서 그렇죠. 어쨌든 무릎을 다치면서 아쉽게도 사실은 시리즈 전체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죠. 네. 당시에 그 르브론이 이제 혼자서 파이널을 나머지를 책임져야 했던 그렇죠. 그렇죠. 네. 골스가 그래서 우승을 했었죠. 이 어떤 그 아쉬움을 작년에 아주 확실하게 갚습니다.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더 샷. 더샷. 그렇죠. 골스 팬으로서 그 샷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슈터를 앞에 두고 네.
진짜 가슴에 비수를 꽂는 저는 정말 그거- 최고의 슛 중에 그거 하나였습니다. 먹히고 커리가 열받아가지고 혼자 막 무리해서 그다음부터 쏘려고 뭐- 할 때 진짜 가슴 아팠어요. 커리를 무너뜨리는 슛이 망가졌어요. 그때. 어떻게 그런 슛으로 딱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 3점 슛으로 본인이 망가진 네. 그런 어떤 대단한 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빙이 왜 공격적인 재능 혹은 뭐 클러처 때 클로저들을 많이 하냐고 하면 더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빙이 3점 좋죠. 3점 좋습니다. 좋죠. 네. 좋은데 네. 그 상황에 3점을 쏠 사실은 이유는 없거든요. 2점을 넣었어도 충분했던 건데 깡따구. 거기서 역발상. 그렇죠. 거기서 스텝백 3점을 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과연 그 부분에서 아까 가연이 말한 것처럼 공격력이 있어서 그럼 천부점 타고났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죠. 항상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은근히 무표정이에요. 보면 막 이렇게 대단한 세레모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경기도 재밌었던 거는 3점 전에요. 속공 때 그 유로 스텝 밟으면서 드레이먼드 그린 상대 드레이먼드 그린이었네요. 어떤 빅맨 상대로 그 왼손으로 든 게 있었어요. 드레이먼드 그린을 두고 그 약간 엔드원 이제 유로 스텝인데 유로 스텝 완전 스타일. 날라갔어요. 발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 완전 무너졌는데 그 와중에 엔드원으로 늘 때는 저는 그게 오히려 진짜 되게 왜냐하면 분위기가 골수 넘어갈 때 그 찬물 그렇죠. 그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는 저는 카이리 어빙밖에 못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러셀 웨스트브룩의 어떤 그런 그것과 스테픈 커리의 그것과 카이리 어빙의 그것은 뭔가 다른 어떤 같은 공격이지만 대단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날카롭고. 네. 뭐랄까요? 웨스트브룩은 그냥 직선이라면 어빙은 약간 곡선이죠. 그렇죠. 커리는 뭔가요? 포물선? 네? 포물선이죠. 좋네요. 커리는 포물선. 좋네요. 포물선도 곡선 아니에요? 큰 포물선. 그렇죠, 그렇죠. 위로 쏘아 올린 공, 막 이제. 네. 아니 그래서 어빙 얘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파이널 얘기도 있지만 어빙은 그 저는 올스타전도 기억에 남아요. 그 처음에 그 올스타전 때 그때였죠. 그 루키 챌린지였나요? 라이징 스타 그때 그 브랜든 나이트 발목 돌리기. 네, 앵클 브레이크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어빙의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그거 지금 칭찬한 거 부분 외에는 다 아쉽죠. 솔직하게. 예.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가드로서 가장 안 좋았던 점은 시야가 좀 좁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얘기 있더라고요. 볼업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이 약간 팔려 있고 드리블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의 집중이 떨어지는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술 이해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야는 좀 좁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시스트 수치가 좀 낮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슈퍼스트 가드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온볼 플레이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을 많이 잡고 슛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딩에는 맞지는 딱히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시대니까 이제 어빙을 뭐 원오브 가장 뭐 좋은 가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과거 시대 같으면 줄바다 맞아요. 줄 빠따가야 될 뭐. 그리고 이제 또 지적하는 건 저도 주인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비가 좀 약하죠. 수비가 왜 약하죠? 이거 진짜 재밌어요. 공격 스텝은 정말 세계 최고인데 수비 스텝은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그 에이브리 브래들리 얘기하면서 수비 스텝 막 정말 다들 칭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그 카이리 어빙 수비 스텝은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잘 못 따라가요. 예. 정말 엉클이네. 어떻게 보면 손은 날카로워요. 스틸할 때 보면 이렇게 손은 날카로운데 이게 스텝이 안 좋아가지고 뭐 하드나가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아니 하드는 의지가 약하고 아예 그냥 안 해 이런 느낌이고 어빙 은근히 열심히 하는데 못 따라잡더라고요. 그리고 막 페이크 잘 섰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비든 공격이든 내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이 이게 많죠. 사실 뭐 사람을 갖고 상품화시키면 그쵸. 안 되겠지만 조금 이렇게 뭔가 느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야말로 출장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네. 뭐 전 시즌을 정경기 소환 시즌이 거의 없죠. 그렇죠. 한 번도 네. 없고. 네. 네. 올 시즌 현재는 뭐 잘하고 있는데 이거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개인적인 어빙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좀 건강하게 오래 뛰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진짜 바라는 제가 마음입니다. 네. 네. 작년에 있었던 그 파이널의 그 샷, 그 파이널에서 보였던 그렇죠. 그 활약 이후로 올 시즌은 뭔가 좀 더 성숙된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빙을 볼 때 항상 네. 불안했는데 네. 올 시즌에는 좀 안정적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우승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걸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큰 목표를 하나 이루고 나서 약간
이제 농구 자체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어쨌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전 어빙이 뭐랄까요 좀 리딩이나 수비 쪽을 조금만 보완한다면 뭐 탑5 안에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카드가 아닐까. 탑5 안에 네. 동부에서요. 아니요 리그에 리그에서요. 보완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친구는 리딩을 제가 볼 때 앞으로 안 할 것 같은 게 르브론이 사실은 그러니까 르브론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리딩을 할 수밖에 없는 몸 상태도 그렇고 네.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어빙 자체가 처음에 클리브랜드 구세주로 왔을 때 그 어떤 뭔가의 그 리딩에 대한 부담감, 내가 이 팀을 이끌어내는 부담감 여기서 좀 떨쳐낸 이후에 지금 본인의 어떤 원래 갖고 있었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 보면은 정말 뭐 물론 어시스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파생적인 공격보다는 본인이 적재적소에 중요한 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많이 사라진 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은 일단은 아까 우리가 수비적인 지적도 했지만 일단은 뭐 잘하는 거 잘해라.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네. 잘하는 걸 잘해라.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뭐 많은 팬들이 그렇게 할 생각하시겠지만 드리블의 어떤 헤지테이션이라든가 크로스오버 쪽이라든가 퍼스트텝이라든가 이런 쪽을 농구하시는 분이 보고 싶다면 어빙만한 교과서가 없죠. 그렇죠. 네. 아니 어빙 안 보시기 나요. 따라하기가 따라하지 어렵지. 마요. 네. 그러니까 어빙도 상당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타고난 거는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빙은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도 한번 준비를 했었다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번 것도 그렇게 재밌진 않네요. 네. 아니, 왜냐면 또 어빙이 아직 너무 엘리트예요. 5년 6개월밖에 안 되고 6개월밖에 안 돼서 네, 아직 고생을 좀 덜했네. 아니, 그러니까 그 NBA 와서 네. 어빙은 정말로 그나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빙을 보면 상당히 엘리트 듀크 대학교에 1라운드 1픽에 바로 루키 오브 더 이어에 바로 그다음에 올스타에 그다음에 바로 올스타 MVP에 그다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그다음에 파이널 우승에 그러니까 정말 1년마다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갱신하고 있는. 갱신하고 네. 왔죠. 그렇죠. 탑가드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아버님 스토리를 모를 거라는 거.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야 얘는 진짜 타고났구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주먹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뉴저지 전미 챔피언 고등학교 때 그쵸. 했으니까. 네. 근데 이면에는 그 아버님 희생이 있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전달의 포인트. 그게 엉클 드류 그 브랜디드 콘텐츠에도 녹아들일 수 있었다. 라는 그렇죠. 부분. 요게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어빙이 잘 정리해 그렇죠. 주셨네요. 잘 정리. 어빙이 좀 험불하고 어빙이 어떤 사생활이 그래도 깔끔한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또 평가하더라고요. 예전에 뉴저지의 그 사립학교 때 네. 워낙 엄한 교육을 받아서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아까 말씀하신 일맥상통하게 그 아버지의 굉장히 그 교육관이 좀 뚜렷하셔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사립학교를 보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정말 살신성인하셨던 어떤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어빙이 있지 않았나? 네. 네. 어빙의 화려함은 올 시즌에 어떻게 더 발전할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어빙이 그 시야를 넓혀서 네네. 이타적인 플레이를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게 어빙이 공 잡을 때가 의외로 르브론을 요즘 많이 잡아가지고 르브론한테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네. 오히려 저는 그냥 하던 거 더 날카롭게 더 잘하는 게 르브론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리고 르브론 어시스트가 떨어지면 안 돼요. 농담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올 시즌은 좀 기대가 되는 거 화려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이리 어빙은 화려하지 못한 플레이를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자유투 쏠 때 빼고는 그냥 원래 몸에 배이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건 뭐냐면 화려함보다 꾸준함이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기복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걱정도 좀 되고. 네. 불타오르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그러나 항상 뜨겁진 않는 선수기 때문에 말한 대로 꾸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NBA에서 네. 탑 디펜더가 막는 날 만약에 불타오르면 탑 디펜더 누가 오더라도 사실 막지는 못하는데 네. 못하는 날에는 진짜로 공도 못 잡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스텝 자체가 꼬이니까 리듬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기복이 있죠. 네. 어빙의 이야기는 네 결국엔 하게 되네요. 이게 약간 몇 년 묵혀서 하면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선은 이게 요청을 보니까 받아서 우리가 내가 보니까 이게 약간 5년밖에 안 된 애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네. 이게 약간 보니까 오늘은 클리브랜드 특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거 같아요. 진짜 의도한 게 아닌데 여러분 댓글에 써주셔서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장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어빙 소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가 네. 드디어 붙습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상당히 기대됩니다. 12월 8일 목요일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있을 경기인데요. LA 클리퍼스의 홈이고요. 네. 저는 이 그 매치업이 딱 있는 걸 보면서 작년에 크리스 폴이 너무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1쿼터에서 그냥 그렇죠. 네. 그 눈빛을 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크리스폴의 승부욕 못 말리죠. 그렇죠. 네. 이 경기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 재밌을까요? 아니요. 네. 농담이고 너무 저는 엄청 기대됩니다. 이날 저 회사 반차 쓸까 지금 고민입니다. 진심으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원사이드 경기 예상해 봅니다. 오, 왜냐하면 과감하게 던지시네요. 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승이 예상 확률로 보면 골든 스테이트가 1위고 2위가 클리브랜드고 3위가 LA 클리퍼스라고 ESPN BPI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클리퍼스가 좀 불안불안해요. 최근에 이상하리만큼 초반에 보였던 초반에 보였던 어떤 압도적인 경기력에 비해서 요즘에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골든스테이트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정말 그 구단의 이름값의 대결 대비했을 때 골스의 원사이드 경기 되지 않을까. LA 클리퍼스 홈에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반대로 조금 접전 오랜만에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랑 가드를 만나면 그 스테픈 커리는 약간 그동안 그러니까 물론 못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조금 무너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워낙 강한 앞선 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듀란트도 있고 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클리퍼스가 그래도 다시 지난 경기도 그랬고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좀 접전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근데 골수가 이길 것 같아요. 네. 느낌은. 매치업은 뭐 그렇죠. 크리스 폴과 스티븐 커리, 그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과 브레이크 그리핀, 뭐 디조돈과 자자 파출리야. 그다음에 듀란트를 막을 사람이 없나요? 누가 막아야 되나요? 음바무때? 어쨌든 근데 휴스틴, 자말 크로포드. 오, 자말 크로포드가 어떻게 보면은 농구 제일 잘해요. 어떤 한 면에서 보면은 탐슨은 누가 막아요? 탐슨? 레디? 골든 서로 뭐 비슷하죠. 골든 스테이트 미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기대되는 매치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 팀 간에 서로 상극이 있죠. 그래서 많은데 글쎄요. 요즘에 에릭도 조금 약간 떨어지고. 네,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슛감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요즘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만났을 때 박살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든 스테이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타이밍상 네, 흐름이 너무 좋아서 흐름이 좀 약간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그렇죠? 이미 체업을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일날 그 시카고 홈에서 세난이랑 만나는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좀 기대돼요. 시카고와 샌안토니오. 그래서 파워 가설 매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 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한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는 어떤 홈 다시 왔을 때 예전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뭐 레너드 버틀러 알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매치업으로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뭐 게임 같으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콰이 레너드하고 제가 이건 스미스 팍님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콰이 레너드하고 어쨌든 그 지미 버틀러는 저희가 초반에 한 스텝 업이 될 수 있는 포워드가 콰이 레너드랑 지미 버틀러랑 폴 조지를 얘기했습니다. 폴 조지 최근에 부상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둘은 꾸준함과 그렇죠. 어쨌든 투웨이 플레이어스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속이 시커먼 애들이요. 뭔가 이렇게 이 둘이 맞붙었을 때 아주 그냥 그 청도 황소 싸움 같은 거죠. 서로 멋진 블락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명장면들 물론 뭐 샌안토니오가 만만치 엄청난 팀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되나요? 제가 너무 의욕이 넘치나?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또 있죠. 2차전, 3차전인가 이게 오클라호마랑 휴스턴. 오클라호마 홈에서 기계들끼리 둘이 대결합니다. 스택 기계 진짜 둘이 몇 점 넣을까? 터미네이터 찍겠네요. 서로 수비하지 말자고 조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까? 한번 대박 나올 것 같아요. 25 리바, 뭐 21 러시, 뭐 이렇게. 저는 이 경기도 뭐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 제임스 하든이도 오클라호마에 만나면 또 활활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이렇게 재밌는 매치들이 많으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에 호수님을 반드시 데려와야겠네요.
너무 제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립나요? 네, 너무 그리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댓글들 클리블랜드 팬들이 아니신 분들 좀 더 달아주시길. 아, 진짜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댓글을 이제 조금 가려야겠어요. 네, 조금 너무 우리가 댓글을 다 읽어드리는 게 이제 조금은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8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고요. 네, NBA 온. 네.